안녕하세요. 맛집회사의과 서혜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한번 볼까 하는데,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니까 댓글까지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그냥 자기 전에 한번 본다는 식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과추형 닮으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심지어 과추형이 저희 와이프 인턴 동기예요. 그래서 둘이서 또 알고 있어요. 수술 생각은 없는데 보고 있으면 힐링돼서 구독됐어요. 나만의 ASMR 쌤이세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예전부터 저 항상 생각하는데 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듣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저도 병원 제고돼서 재수술했는데 짝눈 개선도 안 되고 짜증나서 죽겠어요. 원장님께 상담 가볼래요. 이거는 감사한 댓글이네요. 무쌍일 경우에 이쁜 눈의 조건, 이렇게 되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러면은 사진을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커뮤니티나 아니면 블로그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 눈하고 비슷하다는 분.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동양인이라서 똑같죠. 맞죠? 제 눈이랑 똑같네요. 저는 상수를 안 했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그거네요. 다들 알지 않나? 그냥 쌍수할 명분 찾는 거고 성형외과 의사들도 알면서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안검하수가 아니지만 안검하수를 좀 하면은 좋겠다. 살짝 눈매 교정을 잡아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전체 총액의 수술비를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절개법만 해도 어느 정도 뭐 지방 제거하고 피부 제거하고 하면은 눈에 그 무게감을 줄여주니까 눈 뜨는 힘이 좀 좋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뭐 미용상의 목적으로 살짝의 안검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살짝 해주는 거는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로 필요 없는 사람인 경우들도 있고 필요한 사람인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올리게 되면은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안검하수라고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눈 뜨는 근육 자체를 쌍꺼풀 라인에다 고정시켜 주던지 아니면 살짝 당겨 주던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무조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확실히 이런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눈매 교정을 살짝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라. 수술비의 총액을 올리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수술 직후부터 피눈물의 복시에 흰자에 살이 생겨 검색해서 왔어요. 유유다행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그의 내용이잖아요. 결막 부종에 관한 내용. 결막 부종이 뭐 뒷팀, 밑팀 뭐 이런 경우 좀 잘 생기고요. 그리고 그냥 쌍꺼풀 라인을 잡을 경우에도 간혹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뭐 하안검이나 눈밑지방 재배치 할 때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대다수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많아서 한 달 이내, 4주 이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이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눈 수술하러 갔는데 갑자기 결막이 부었어.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분 댓글 한번 볼까요? 원장님, 남자 인아웃이나 세미아웃 라인 쌍수 잡고 싶은데 안과에서 눈매 교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쌍수만 성형외과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구 돌출에 눈꺼풀 지방 얇고 지방 거의 없어요. 너무 어렵네요. 왜냐하면은 안과에서 눈매 교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눈매 교정을 하려고 하면은 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라인을 안 잡고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마 분명히 라인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라인을 바꾸시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라인만 잡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복코 성형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혹시 콧볼 쪽은 지방 제거 안 하시나요? 안 하죠. 콧볼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지방 제거를 제 상식으로는 지방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살이거든요. 살하고 근육이거든요. 여기 코끝, 여기는 지방 제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복코 교정을 할 때 일부 지방을 제거하니까. 근데 콧볼은 지방 제거 하시면 큰일 나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삼각눈 쌍수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멀리서 보면 삼각형에다가 무슨 사시 같아요. 이게 세모꼴 눈이잖아요. 앞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고 뒤에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인만 잡아도 이렇게 꺾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메모리나 이런 걸로 라인만 잡아서 해결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라인만 잡아서 하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썹 밑 거상 같은 거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이 지방을 여기서 이렇게 앞머리로 보내가지고 앞머리 좀 낮추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고민 많으신 거 맞아요. 또 사시처럼 보이는 게 앞에가 이렇게 막 덮이니까 그것도 이게 사시처럼 보이는 거 맞거든요. 이 질문 제가 상당히 많이 듣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되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코에 대한 현상이잖아요. 비중격 귀연골, 코 수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코 수술 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 코 수술한 지 거의 4, 5년 정도 돼 가는데요. 실리콘 4mm 플러스 귀연골. 지금까지 통증, 아픔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가끔 술 마실 때 코끝 살짝 빨개질 때 있었는데요. 그것뿐. 아무튼 하지만 코 안쪽에 뭔가 툭하니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프거나 통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안에 튀어나온 경우도 많고요. 이게 크게 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하고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그냥 뭐 살이라든지 흉살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고요. 뭐 아주 간단하게도 연골이 살짝 이렇게 휘어지면서 튀어나온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뭐 흉살이 튀어나온 거라면 뭐 주사를 맞거나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고, 연골이 튀어나온 경우라도 연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코를 이렇게 살짝 귀연골로 이렇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기둥 세워서 올리신 걸 거예요. 아마 비주에다가 귀연골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올렸을 때 이 귀연골 자체가 바로 요 기둥 여기다 넣으니까 귀연골 자체 여기가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서부터 만져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여기 살짝 열어가지고 잘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만졌을 때 아픈 경우,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보형물 같은 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축으로 삼았던 연골, 비중격 연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보형물이 튀어나오는 경우라면 빨리 보형물 빼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구축이나 염증 생길 수 있으니까. 축이 되는 비중격이나 이런 귀연골이나 이런 게 돌아가서 튀어나온 경우라면 다시 열어서 재고정해서 잡아줘야 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통증을 동반하든지 아니면 여기 코끝을 눌렀을 때 딱딱하거나 아프거나 막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증상을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상담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남자 눈인 거죠. 남자 무쌍눈. 그거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원장님, 제가 무쌍인 돌출눈인데 나이가 들어 겹쌍꺼풀 라인이 생기려 하는데 수술은 걱정이 돼서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를 받으면 겹쌍꺼풀 라인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절대 받으시면 안 되죠. 프락셀은 피부 표피층을 깎아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패이고 올라가고 막 깨끗한 포장도로 말끔한 대리석 같은 표면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자갈 같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프락셀은 그거를 깎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 짓기 전에 굴삭기 같은 걸로 땅을 이렇게 고르게 피잖아요. 아니면 뭐 도로 만들기 위해서 압축기 프레스 같은 걸로 평평하게 돌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고 매끈하게 만들잖아요. 프락셀은 그런 원리예요. 이거를 깎아내가지고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겹주름이 생기는 거는 지방이 빠지면서 피부가 늘어지면서 겹이 생기는데, 거기에다 프락셀 레이저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프락셀이 좋은 거는 흉터에 대해서 좋은 거지, 아니면 스킨톤이나 주름을 이런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좋은 거지 눈에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도 앞트임 물어보실 때 항상 많이 궁금해하신 질문 중에 하나예요. 트임을 한 적은 없지만 미간 사이가 가까워서, 원래 태어나실 때 아파하고 여기 사이가 이렇게 가깝게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앞은 다 튀어 있는데 조금 멀게 할 수 있는 봉합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이게 이걸 멀게 할 수 있는 봉합은 없고, 앞트임 복원 있죠. 앞트임을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앞을 터가지고 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막아주는 거를 앞트임 복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복원이 눈과 눈 사이 거리를 좀 멀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원을 하면은 흉터를 필연적으로 남기게 되고 약간 어색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수술 잘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제가 한 걸 보면은 약간 어색한 게 있구나 이런 거 매번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수술한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아주 심하게 가까운 게 아니라면은 굳이 안 건드리셔도 돼요. 이분 댓글이 진리예요. 이 보세요. 이게 이제 남자 쌍수잖아요. 남자 무쌍, 속쌍 이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남자분들 상담하면은 맨날 듣는 얘기예요. 원장님, 저는 쌍꺼풀이 큰 거보다 눈매가 또렷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저는 쌍꺼풀이 큰 거보다 쌍꺼풀 라인을 만들지 말고 눈매가 또렷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이분이 여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남자들은 쌍수보다 무쌍인데 큰 눈을 선호하는 듯.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댓글이 학생을 둔 부모님이 여쭤보시는 베스트 1등 질문인 것 같아. 저희 딸이 지금 중3인데 이번 겨울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 해요. 보세요.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겨울 방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딸이라서 그런지 혹시나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안 좋을까봐 겁이 나네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수술을 하면은 이렇지 않은데 이게 자식을 수술시켜 놓으니까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어도 막 그런 뉴스도 막 나오잖아요. 수술하다가 뭐가 잘못됐네, 뭐 사망사고가 났네, 뭐 그리고 막 아주 간단한 수술이어도 막 눈이 막 안 감기거나 막 안 떠지거나 막 이런 거 너무 걱정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제일 간단한 비절개 메모법이면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절개면은 그냥 보통 붓기, 메인 붓기 1, 2주,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자연스러워지는데 한 달 내지는 2달, 그리고 완전히 자리가 잡히는 거, 완성이 되는 건 6개월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수술 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 하세요. 매몰 한번 10년 뒤 절개 한번 수술하고, 매몰 한번 10년 뒤 절개 한번 수술하고, 절개 2달 차이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술을 고려 중인데 6개월 되자마자 하는데 유착 풀기 더 좋을까요? 아니면 1년 넘어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만약에 수술의 극초반이 아니라면은 6개월 지나고 나셔서 푸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흉살이 형성되고 딱딱해지는 과정이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더 큰 흉살을 만들 수도 있어서 보통은 6개월 이후 말랑말랑 한 다음에 푸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요. 겹주름 생기는 돌출눈 같아요. 무쌍을 너무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한쪽 눈만 겹주름 생기려고 하는데 한쪽 눈만 수술 가능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돌출 아니신 분이 겹주름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초반이신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절개를 하시는 건 너무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그냥 찝으라고 그래요. 찝으라고 그냥 라인을 살짝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쌍이라는 것 자체가 쌍꺼풀 라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쌍을 유지하기 위해서 찝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무쌍인 라인에다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살짝 위쪽에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무쌍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없고, 무쌍을 유지하기라기보다는 더 큰 겹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속쌍을 만들어서 찝을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한쪽만 수술 가능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한쪽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얘기는 너무 급격한 체중 감소는 좋지 않아요. 체중이 줄면은 눈 위에 있는 지방도 같이 줄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겹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돌출눈은 라인을 평균보다 낮게 잡는 게 좋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돌출눈은 함몰눈에 비해서 라인을 똑같은 높이에 잡더라도 한 30-40%는 좀 더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 잡는 게 좋은 거죠. 이게 환상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거의 제일 잘생긴 스타를, 그것도 호감형의 꽃미남의 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눈뿐만 아닌 코, 입, 얼굴형까지 다 맞아 떨어져야 해서 성형 한 티 없이 이뻐지는 건 쉽지 않을 뿐더러 돈이 많아도 성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분명 존재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무리한 수술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부작용으로 연결이 된다. 그럼 다시 또 재수술의 사이클에 들어간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형을 결심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할 댓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수술한 지 3주 됐는데 방금 오른쪽 눈에 이물감이 느껴져 눈밑을 당겨보니 눈 안에 실눈곱 같은 게 있어서 실눈곱인 줄 알고 당겼는데 실이에요. 괜찮은 거 맞나요?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그 안에다가 실이라는 이물질을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실이 결국에는 흉살을 만들고
그 흉살이 쌍꺼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혹 결막 쪽으로 실이 돌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당겨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라인이 느슨해지거나 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술한 지 3주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실을 제거하고 나서 라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술하신 병원 가가지고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경과 보시고, 만약에 약해진다면은 몇 포인트 더 잡아주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을 제거하고 없애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신 거는 전 맞다고 봐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매몰 한쪽만 풀린 경우에도 재수술은 양쪽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한쪽만 풀릴 경우에는 한쪽만 재수술하는 걸 저는 오히려 추천드려요. 매몰이잖아요. 그리고 절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풀릴 경우에는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굳이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돼요. 내 눈이네 쌍수할까 했는데 말리는 사람들은 매력 있는 무쌍이라고 하지 말라던데, 그럼요. 무쌍도 저는 진짜 매력 있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인을 잡는 게 무조건 이제 만사가 아니에요. 라인을 잡으면 뭐 눈이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쌍이 매력적인 분들은 무쌍으로 계속 지내시다가 덮이고 불편하고 하면은 그때 쌍수 고민해보셔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요 고민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눈 밑은 필러가 나은가요? 지방이식이 나은가요? 필러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필러를 선호하실 거고, 지방이식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방이식을 선호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막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근데 그런 원칙은 있어요.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약간 그래서 큰 함몰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지방이식이 조금 더 우세해 있는 것 같고, 필러 같은 경우는 약간 세밀하게 조절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잔주름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필러가 조금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밑트임 수술 2주 차인데 슬픈 일이 있어서 울었는데 우는 건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그럼요. 우시면서 비비지만 않으시면 돼요.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는데 얼굴이 너무 밋밋해 보여서요. 광대와 관자 쪽도 이마 지방 이식할 수 있나요? 유착이 있어서 울퉁불퉁해지거나 생착이 안 되거나 할까요? 광대는 지방 이식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도 광대 지방 이식을 한 적이, 광대라는 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45도 광대. 90도 광대 아니고. 그래서 동양인들은 90도 광대는 잘 안 넣거든요. 그리고 45도 광대는 좀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45도 광대를 지방 넣는 경우는 거의 보통 외국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 서양인들, 특히 그 코카시언 계통, 이쪽 분들이 여기가 나오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얼굴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억세 보일 수가 있어서 글쎄요, 동양인들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관자, 광대 같은 경우. 유착이 있다면은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착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생착률이 유착이 있다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개 쌍수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인라인에서 아웃라인으로 바뀌었어요. 풀린 거예요? 아니면은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속상이 단단했으면은 위에 라인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거는 겹주름 위에 생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에 라인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눈 감으면 아웃라인의 선도 좀 진하게 보여요. 인라인에서는 눈 뜨면 눈 앞머리에만 선으로 살짝 보이고, 눈 뜨면 아웃라인의 쌍꺼풀만 진하게 접혀요. 겹쌍꺼풀도 아닌 것 같고 뭘까요? 왜 이럴까요? 풀려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라인을 다시 잡으시면은 위쪽 부분이 없어지실 거예요. 근데 너무 길게 끄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위에 내가 뭐 아웃라인을 선호한다면 모르겠지만 인라인을 선호한다면은 이 풀린 채로 계속 아웃으로 잡혀 있으면 나중에 다시 인라인으로 바꿀 때 조금 더 힘이 많이 들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성형외과 세네 곳에서 눈매 교정 권하면 하는 게 낫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요, 상담을 이제 여러 군데 하고 오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군데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중에 5군데에서는 절개하라고 그랬고, 그 중에 5군데는 매몰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둘 다 해도 괜찮다, 이 얘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군데에서 10군데 전부 다 해서 절개를 하라고 했다면은 절개가 무조건 맞는 거다. 그리고 상담한 3-4곳에서 무조건 눈매교정 다 권했다면은 안검하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눈매교정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제일 이상적인 저는 성형인 것 같아요. 제 눈은 속으로 얇게 잡힌 일명 속쌍꺼풀인데 현재는 함몰되어 땡겨지니 큰 쌍꺼풀이 되어 훨 시원한 눈매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무쌍라인이 살짝 있으셨던 거야.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 위쪽 지방이 막 빠지는 거지. 빠져가지고 이게 빠지면 이게 꺼지잖아요. 이게 꺼지니까 밑에 있는 피부를 들고 당겨요. 그럼 쌍꺼풀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러운 눈매가 돼서 너무 만족하신대요. 여기 나와 있죠. 참고로 눈두덩이에 지방이 없는 눈매입니다. 좋죠. 이게 제일 자연스럽죠. 수술 안 하고 생긴 이런 게 제일 자연스럽죠. 다만 이게 제가 왜 이 댓글을 읽냐면은, 이거 잘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이게 계속 꺼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함몰이 생기는 경우, 이 쌍꺼풀이 마치 2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밑에 있는 쌍꺼풀 하나, 위쪽에 함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큰 쌍꺼풀 하나. 그렇게 되시기 전에는 뭔가 지방을 넣어야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요거는 저는 매몰만 2번 해서 라인이 풀린 경우도 재수술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재수술로 들어가시는 거고, 매몰을 2번 하셨다면은, 그래도 풀렸다면은 그 다음에 매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절개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제 딸아이가 몽고주름이 있는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데 비절개론 몽고주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쵸. 모든 트임은 다 절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냉동지방을 사용한 2차 이마 지식이랑 이마, 미간, 보톡스를 같이 한 지 10개월이 넘게 지났는데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마에 이식했던 순수지방이 눈 쪽으로 내려온 일은 없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그 기름, 지방을 우리가 이식하고 난 다음에 지방의 그 세포가 아니라 기름, 오일, 체액, 이런 것들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지방 이식했는데 이 기름, 오일이 노랗잖아요. 이 오일이 이 목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노래. 수술을 했는데 내려와요. 그런데 순수지방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거는 세포기 때문에 여기 우리 그 이마 여기 있죠. 여기 경막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여기 눈썹 있죠. 눈썹이 이마랑 이렇게 안쪽에서 붙어 있어요. 경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려오진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괜찮았는데 관리에 있어서 걱정이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뭐 그런 거죠. 비용 많이 궁금해 하시죠. 아직 20살인데 겹주름이 양쪽에 5겹은 기본에 있어요. 기본으로 있어요. 영상처럼 돌출 아니고 눈에 지방이 많이 없어 보여요. 수술하고 싶은데 평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형외과에서 비용을 결정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균적인 시장의 수술 수가,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겹주름이라는 수술은, 또 지방이 없다는 수술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라인을 이렇게 뭐 찝는다, 뭐 절개법으로 라인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뭐 지방을 재배치하고 이식하고 또 뭐 유착을 풀고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재수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겹을 없애는 수술은 평균적으로 비용이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선생님, 제가 아직 20대인데 눈이 많이 처져서 그러는데 눈썹 파 거상술과 이마 거상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거 제가 이 이마 거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보통은 40, 50대가 많이 하시지만 20대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이 전 들진 않아요. 눈 구조가 진짜 심한 함몰이거나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짧으신 분은 아무리 쌍꺼풀 라인을 잡아도 한계가 있고 또 두껍게 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마 거상을 해서 눈썹을 올리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마 거상이라는 게 뭐 간단히 뭐 찝는 이런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눈이 지방 이식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눈꺼풀 지방 이식 후 3개월인데요. 붓기나 지방이 좀 빠지고 나서 약간 뭉친 듯 튀어나오는 게 보이더니 아이홀 부분이 뭔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뻑뻑하고 안구 건조가 심해졌습니다. 수술한 병원은 3개월 보자더니 지금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부작용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절개 제거가 가장 확실한 것 같은데 많이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지방을 눈 위에다가 넣을 때
일단 우리가 이마나 이런 데에다가 지방을 넣을 때에는 막 공간이 넓고 크고 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방을 넣을 때 막 이마 같은 경우 막 30cc, 40cc 막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스페이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큼 되는 부위고, 그리고 여기 전체에 다 넣지도 않아요. 막 일부 여기 살짝 꺼진 부위 위로 살짝 넣고, 또 그 지방 자체도 우리 미세지방 이식이라고 그래서 지방을 깨트려요. 약간 물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넣는 양도 뭐 한 1cc도 채 안 돼요. 0.3, 0.5, 0.78 막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아래를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블룩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방이 약간 뭉친 거죠. 왜냐하면 지방이 일괄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잘 흡수되는 경우들도 있고 잘 안 흡수되는 부위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 증상이 심하면은 제거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빡빡하고 안구 건조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제거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절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절개를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절개를 해서 지방 이식하는 위쪽으로 이렇게 안에서 올라가서 그 지방을 좀 찾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지방이 있는 층이 깊숙한 층일 수도 있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층일 수도 있어요. 피하층, 바로 밑에 있는 그 피하층에는 지방을 함부로 많이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되면 함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